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작전 타임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우리장 어제 급등세를 뒤로하고 장 초반에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지금 상승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0.2%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2242선, 2240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장중에 상승 전환되면서 700선 다시 한번 탈환했고요. 70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증권가의 예상대로 3분기 실적 굉장히 어닝 쇼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4분기 전망도 밝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아직 실적이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비관적인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 꺾일 것이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잔치가 끝난 것일지 우려감은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지 않을 것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 있었는데요. 다만 전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토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들 체크를 해봤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머니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상승 전환하면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IT 투톱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빠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지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주가 5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0.5%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가 7거래일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3%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도 오랜만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쪽 섹터는 사실 개별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개별 재료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까지도 5.6%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인터넷주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이버와 카카오 보면 항상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오늘까지도 주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이버가 어제 1%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더 빠지면서 정말 희망 고문한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쪽으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실적이나 전망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머니맵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우리 김선윤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위원의 머니차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예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향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듯 했으나 그래도 회복을 하는 모양새예요. 제가 이번 주 초반에부터 말씀드렸던 거 강조드렸던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이번 주 시장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잘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흐름을 보니까 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상승의 흐름은 좀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종목들을 조금 회복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당장의 시장은 큰 하락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살짝 조정이 나오거나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지켜보시고요. 예상해 보건대 다음 주 시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분위기 타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제가 한 번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올해 하반기도 좋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면서 내년 하반기에 실적이 폭발하는 종목입니다. 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자마자 이거다 하실 거고 현재 주가 수준이 엄청나게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죠. 자, 우선은 오늘 AS를 할 건데 심택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심택을 8월 말에 추천드리고 움직임이 좀 안 좋았어요. 9월 한 달 내내. 자, 그런데 이제 빠르게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추천드렸던 이유 DDR5 관련 PCB 관련주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DDR5 이슈가 갑자기 수면 위로 붕 떠올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의 흐름을 주목하셔야 되고 하반기 실적 역시나 굉장히 좋은 업종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텔의 이슈 터져주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바닥부터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사인 드리고 나서 잠깐의 반등은 나왔다가 다시 내려간 흐름이었지만 여기 부분이에요.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왜요? 하반기 실적주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3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있고 종목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신다면은 보유하고 계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빠르게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촥 튀고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큰 문제 수준은 없고요.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좀 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1차적인 자리를 보더라도요. 이런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데 이 구간 자리, 제가 이 구간 맞춰서 추천드렸는데 여기 회복을 합니다. 1차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가격적으로 보자면 4만 원대까지 회복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가지고만 계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DB하이텍인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역시나 9월 달에 얻어 터졌습니다. 터졌지만은 회복 속도가 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실적 대비한 현저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던 이슈 물적 분할 안 할 거다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물적 분할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여기가 이제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빠졌던 자리예요. 이때가 요거예요. 네. 근데 전으로 돌아가야죠. 시장이 빠졌다고 한들 이 자리 조금 지켜내진 않더라도 최소한 여기까지 흐름은 봐야죠. 그러니까 한 45,000원까지의 1차적인 회복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의 상황을 다시 보셔야 돼요. 올려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여기 회복하는 거 보면서 간다. 자, 근데
정말 저평가예요. 뭐 대형주 가운데서 정말 싼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민심을 잃었어요.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적 베이스로만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본다면 하반기 실적주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 단기적인 상승장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 방송에서 토론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짚어드리는 지수의 흐름 굉장히 정확합니다. 흐름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단기적인 상승 흐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 떨어지더라도 AS는 합니다. 중요한 종목이니까 해드리는 거고요. 바닥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약간 밀려 내려갔어요. 좀 아쉬워요. 하지만 전저점 포인트를 깨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 실적 베이스로한 내년 또 실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정도 자리, 어제 상당히 밑골이 달리면서 올라왔었거든요. 오늘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판단을 해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저 고점은 무조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차트를 다시 한번 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가장 바닥이었던 5월 바닥, 제가 이 라인 자주 그었잖아요. 이 라인 자주 그었는데 이 라인, 하단 자리 라인 깨는 자리 정말 싼 구간이에요. 어제, 오늘 약간의 이탈이 나왔거든요. 1%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만 원 돌파하고 2만 원 돌파하고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하단 구간으로 보면은 현재 한 17만 원 선, 17만 원 아래 구간은 정말 싼 가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유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셀트리온 그간에 못 샀는데 매수 기회를 노리셨다면 역시나 좋은 구간. 사실 이 구간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셀트리온이 자리가 서서히 좀 완성이 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탑스 한번 볼게요. 자, 인탑스도 이거는 이제 AS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뭐 추천을 하고 난 이후 뭐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매력적인 자리가 왔다랄까?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 지켜봤을 때 현재 구간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기 바닥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나 판단을 해요. 보통 이렇게 차트 모양이 잡혀 있을 경우에 전고점 자리를 터치하거나 넘어가거나 시도하는 흐름 자체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나와요. 근데 이게 인탑스 실적 보시면 너무나 퍼펙트한 종목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누차 아주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작년 전체 매출 1조 넘었어요. 그죠? 근데 반기 7천억이었고요. 밑에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 영업이익 전체가 876억이에요. 올해 반기가 1,000억이 넘어갔다고요. 엄청난 갭이잖아요. 올해 실적, 하반기 실적을 더해만 주면 아무리 안 나오더라도 작년 2배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게 시장이 많이 안 좋았지만서도 다른 종목들이랑은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그간의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만 타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좀 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인탑스 실적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주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따라가요. 그냥 쫙 갑니다. 그래서 바로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이 종목도 관심 있으시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여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은 이제 완전 좀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천은 2차례에 걸쳐 했고요. 최근 추천일 기준으로 우선 14% 수익이지만 그 전에 추천한 가격으로도 소폭 수익 중에 있습니다. 완전 돌아세웠습니다. 리노공업도 실적주로 볼 수가 있죠.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한 30-4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줍니다. 거기에 시총도 굉장히 좀 커요. 한 2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 지금 힘겨루게 하고 있어요. 요 라인 자체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이 라인만 조금만 이겨내 준다면, 여기만 이겨내 준다면 그 다음은 조금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갭이 확 떠버려요. 그 다음 자리는 이 자리가 나오겠죠? 그쵸? 눈에서도 들어오시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힘겨루기 위해서 이겨내면서 상승을 조금만 보여준다면 17만 원 선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보유하셔야 되고요.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갈 때 이 구간대. 아마 치고 올라가면 갭 자체 너무 떠있기 때문에 매물벽도 없어요. 빠르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자, 류동업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런 차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 전고점 자리에서 약간 맞으면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바로 뚫고 가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최근의 추이로 보면은 바로 뚫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사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바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AS 종목인데요. 미래컴퍼니예요. 자, 미래컴퍼니도 AS를 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서 우선 수익은 나고 있어요. 수익은 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반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을 그전에 드렸을 때 수익이 정말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추천 드리고 나서 여기서 드렸고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수익률이 한 40%까지 났을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건데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HN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죠? 세 번째 도전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일 AS 해드릴게요. 바닥에서부터 우선은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가 치고 가면요. 이 바닥 고점의 절반 정도 회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보건데 기술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가격, 절반 가격이 25,000원 라인까지 우선 눈에 들어와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우선 25,000원까지 앉혀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기본은 뭐예요? 실적 베이스입니다. OLED의 성장성부터 해서 너무나 좋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는 거. 그래서 미래컴퍼니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 제가 AS를 해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인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목은 제가 처음 가지고 나온 거고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인데요. 자화전자를 사실 이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화전자를 열어보면은 하나씩 볼게요. 우선 실적을 보면요. 실적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제가 실적주, 당장의 실적주를 자주 가지고 나왔지만 당장의 실적 흐름은 안 좋아요. 그냥 그래요. 매출은 그냥 3천억 정도 하고요. 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하반기 때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조금 약간 저조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내년을 보고 사야 돼요. 근데 주식은 선반영되잖아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어요. 올해 4월 달에.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올해 4월 달에 신규 시설 투자를 했어요. 4월 달에 4월 13일 날 공시가 나갔고요. 보시면 투자 금액이 요게 1,910억이에요. 1,910억. 1,910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짓고 있습니다. 위로 좀 올려볼게요. 보시면 투자 기간이 올해 4월 13일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로 해서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공장이냐? 뭐 하는 공장이죠?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입니다. 근데 자화전자는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작년 6월에 아이폰의 실사단이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이 공장의 주 목적은 아이폰 15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겁니다. 예, 아이폰 15가 내년에 나옵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3분기, 4분기 때 말도 안 되는 실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말이 1,900억이지 현재 이 회사가 크지 않은 회사가 1,900억짜리 공장을 지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듭니다.
아이폰에 납품하는. 그러면 매출 구조를 보더라도 그냥 간단해요. 현재 3천억 정도 하는 이 매출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얼마까지 바뀔까요? 7천억, 8천억 조 단위까지 바뀝니다. 말도 안 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3월 말에 완공이 되고요. 주식은 선반영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분기죠. 근데 4분기 자리에서 봤을 때 현 시장 자체, 현 주가 수준 자체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어떤 바닥을 형성하고 있나요? 자, 일봉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완전 최저점 자리 라인 맞춰볼게요. 이 라인 형성되고 있거든요. 더 크게 볼까요? 보시면 이런 자리예요. 보시죠? 얼마나 바닥인지 아시겠죠? 이 하단 자리를 기점으로 출발한다 말씀을 드려요. 차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단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되고 그간의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현 구간대에서의 자화전자의 움직임은 현재 구간대에서 23,000원 아래에서의 자화전자의 움직임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장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내년 보고 사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선반영 되거든요. 내년 보고 산다? 내년 2월, 3월 달에는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36,000원 최고점입니다. 36,400원짜리인데 현재 구간대 22,000원이잖아요. 네, 50% 이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보건대 자화전자 같은 종목은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제가 방송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뭐 몰빵이라도 표현을 하죠. 그 정도로 비중을 크게 잡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비중을 크게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포트에서 비중을 뭐 크게 잡자면 30%, 40%, 50%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비중을 그렇게 크게 잡으시려면. 아니면 올해 4분기만 보시더라도 얘는 해답은 나옵니다. 최소 얼마? 25,000원 이상의 흐름 타면서 3만 원 근처까지의 흐름은 조만간 볼 수 있어요.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됐으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기관들의 보고서와 수급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뭐 한다? 약간 조금은 선취매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시 매수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무방을 하는데요. 오늘은 안 하고 또 휴일이잖아요. 휴일이라서 월요일 날 저녁 11시에 합니다. 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자, 뉴욕 증시 봐드릴 거고요. 그렇죠? 봐야겠죠? 이틀 동안 못 봤으니까. 그리고 실적 흐름, 실적주 얘기 해드릴 거고요. 관련된 좋은 종목들까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